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 세일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테마 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요. 암 보장 과연 얼마나 가입해야 할까라고 합니다. 궁금한데요. 박명수 총무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러게요. 암보험은 이제 없으신 분들을 찾기가 더 어려우니까 네. 암보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암보험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저 이걸 묻게 네.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요.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떤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암보험을 저는 있기는 있는데 한 몇 천만 원 있어요? 한 2, 3천만 원? 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던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사람마다 답이 여러 가지가 네.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은 많이 필요하겠지요. 이런 분도 있고요. 어떤 분 같은 경우 건강보험에서 95%나 해주는데 많이 필요한가요? 이런 맞아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나는 암이 안 걸릴 것 같은데요. 이런 아주 담대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암이 걸렸을 때 지금과 같은 경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요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암보험을 가입하시면 좋겠죠. 그러게요. 암에 딱 걸렸을 때 그냥 딱 치료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직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네. 몇 년간 사실 일을 못 하게 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것까지 계산하면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거를 계산해서 한번 내가 얼마를 가입해야 될까 한번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암 환자가 될 확률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3명 중에 1명이라고 저 익숙하게 들었어요. 네, 3명 네. 중에 1명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평균은 그거보다 높아요. 10명 중에 오. 4명이에요. 네. 근데 앞으로는 더 그럴 확률이 크죠. 그럼 내가 이러한 높은 확률을 갖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어떠한 암에 걸릴지도 좀 알아야겠죠. 여성들이 또 많이 걸리는 암이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한번 알아보면요. 네. 이제 여자들이 많이 걸리는 암은 이제 유방암이라거나 음. 갑상선암, 그다음에 대장암 요렇게 많이 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위암이라거나 폐암, 대장암 이런 것들이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의 종류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암이 걸리면 죽는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맞아요. 암에 네. 걸려도 오히려 멀쩡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던데요, 요즘은. 예,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네. 5년 동안 살아간 이제 생존 확률을 한번 보도록 예. 하겠는데요. 여기서 보면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100.2%라고 나왔어요. 그럼 걸린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통계를 내기 전에 걸렸던 사람들까지 합쳐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예. 또 전립선이나 유방암 같은 경우도 90% 이상의 생존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장암이라든가 위암 같은 경우도 70% 이상의 생존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암 환자가 5년 이상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은 70% 이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70% 이상이 5년 이상, 그러니까 더 오래 산다는 얘기죠. 그래프를 보니까 확실히 시간이 지날수록 뭐 거의 대부분 10분 중에 7분이 암에 걸려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이게 참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요. 그러면 네. 우리가 암에 걸리고 나았을 때까지 생각하면 돈은 더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문제가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은 암 치료 많이 좋아졌죠.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수술을 하게 될 경우 예전에는 많은 부분을 절개를 해서 또 많은 부분을 암이 퍼지지 않게 잘라냈잖아요. 지금은 로봇 시술을 통해서 조그맣게 그다음에 조금 잘라냄으로 인해서 훨씬 회복이 빨라졌어요. 그리고 항암제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이제 일반 세포에게까지 작용을 했지만 지금은 암세포만 찾아가거나 아니면 내 면역력을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가 활동 못하게 하는 이런 쪽으로 치료가 발달이 됐어요. 또한 방사선 치료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정상세포, 암세포 똑같이 방사선을 쐬었었다면 지금은 암세포에는 많이, 정상세포에는 조금 덜 쓰여짐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그만큼 적어졌고요. 특히 우리 몸속 깊숙이 들어있는 암 같은 경우는 양성자 치료를 통해서 암만 찾아가서 양성자가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사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세포, 정상 세포에는 거의 작용하지 않게 되고 이번에는 또 뭐 중입자 치료니 이런 새로운 치료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많은 치료 방법이 있지만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용의 문제겠죠. 그죠. 아무래도 치료도 최신 치료벨은 엄청 비쌀 수밖에 없는데 비급여 항목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얼마나 비용이 들까요? 네, 제가 요새 새로 나온 치료 중에 하나가요. 네. 이제 암세포의 DNA 단백질을 분석을 해서 어. 1대1로 하는 거죠. 이 사람에게 맞는 치료를 하는 거예요. 오, 예. 1대1로 이런 치료하는 거 효과 굉장히 좋은데요. 최하 1억에서 5억까지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너무 치료 같은 비싼데요, 경우. 이거는? 네, 그래서 요건 이제 1대1이니까 예. 대중화되지 않았으니까 나에게 맞는 치료라. 그런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최소한도로 한 1억은 있죠,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암 치료 1억 시대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암이 걸리면 일단 동네 병원 가나요? 아유, 대형 병원으로 일단 달려가죠. 예, 큰 병원으로 가게 돼요. 네. 그런데 이제 큰 병원이 바로 옆에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큰 병원이 멀거나 지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올라올 때 차비 문제도 있게 되겠죠. 그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길면 식비도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또 예약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때로는 그 옆에 뭐 방을 얻어서 거기서 숙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되고, 그다음에 간병인의 문제도 있죠.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아파서 병원 이제 실직을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간병을 하기 위해서 실직을 한다거나 이런 비용, 이런 것은 건강보험에서 나오지 않는데 이런 비용 플러스 옆에 보면 백혈병이라든가 간암, 그다음에 췌장암 이런 것이 걸렸을 때는 6천만 원 이상의 치료비가 들어가요. 그리고 폐암 같은 경우는 4천만 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치료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1억이라는 진단비가 있어도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거랑 딱 비교해 보면은 절반이나 되려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예, 그래서 지금 폐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네. 우리나라 전체 통계가 3천만 원 정도 돼요. 아, 지금 예. 보험료 들어있는 게요. 보험금 들어있는 게요. 그러면은 세대별 연령별로 봤을 때도 암이 걸리지 않을 뭐 0세에서 9세 이렇게 젊은 나이에는 5천만 원, 4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받는데 정말로 암이 필요한 50대, 60대, 70대를 보면 3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 어떻게 아니, 점점 줄고 있죠. 더 줄어드네요. 가장 필요한 시기예요. 예, 이게 왜냐하면 예전에 암보험 네. 같은 경우는 60세 만기, 70세 만기, 아, 80세 예. 만기 이러다 보니까 만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 연장을 못하면 이런 일이 생기게 되고요. 예. 보험료 또 비싸죠. 연세가. 좋습니다. 그러면은 암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준비가 필요하겠고 있으셔도 지금 1억 원은 택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1억 원 플랜을 만들려면 저희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일단 그러면은 없으신 분들은 이제 그 없으신 분들도 만드는 방법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있으신 분들은 이런 방법으로 제가 해드린 방법으로 추가를 하시면 되겠죠. 추가 플랜 보겠습니다. 1억 원 플랜을 만들기 위해서 진단비로만 1억 원, 뭐 저도 준비를 하고 싶지만 비싸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1억 원 플랜을 왜 해야 되냐 이거 보게 되면은 네. 우리가 이제 암이 걸리게 되면은 일단 그런 치료비라든가 이런 많은 비용도 들어가게 되고요.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일단 진단비 1억으로 왜 못했냐면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반암 진단비로 1억을 할 때는 자 여기 보험료 보시면 10만 4천 원입니다. 요것이 40세 여자일 경우에 20년 납 100세 만기 상품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보험도 있는데 암 진단비로만 10만 원을 계속 내야 된다고 하는 거 부담스러울 수 있죠. 비싸긴 비싸죠. 예, 그래서 여기에 좀 더 저렴하게 이제 1억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일반암 5천에 표적 항암 치료비 5천 이렇게 했을 때 자 보험료 얼마죠? 5만 5만 원대로 9천 원. 뚝 떨어졌네요. 네, 굉장히 저렴해졌죠. 근데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표적 항암은 암 진단 받았다고 못 받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표적 항암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많은 치료가 표적 항암으로 갈 것이고 그다음에 계속 약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30% 정도가 치료를 받지만 앞으로는 이쪽으로의 치료가 계속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가성비를 따져 보더라도 저희가 뭐 거의 절반 가까이 저렴하게 가져가면 좋잖아요. 네. 그럼 말씀 주신 것처럼 진단비랑 치료비를 합쳐가지고 1억 원 만들려면은 한 얼마 정도일지 궁금하고 몇 가지 플랜 좀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그러면 네. 한번 보장 플랜 보겠습니다. 네. 일단 암 진단비로 5천만 원 하고요. 그다음에 표적 항암으로 5천만 원 이렇게 하고 여기에 보면은 유사암을 2천을 넣는데요. 예전 보험에 보면은 유사암이 금액이 적어요. 내가 3천만 원에 대한 암 진단금을 넣었다면 유사암은 거기에 10% 20% 하니까 뭐 100만 원, 이제 3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보장을 받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유사암 보장을 좀 크게 넣었고요. 그다음에 표적 항암 치료도 계속 받는 표적 항암 치료비로 넣었기 때문에 1년 내가 5천만 원을 받고 1년이 지났는데도 치료를 더 받아야 될 경우에는 매년 500씩 치료가 끝날 때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장을 넣어서 자, 보험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A사의 경우 40대 남자 20년 납 100세 만기로 했을 때 7만 6천 원이죠. 여자는 7만 1천 원이죠. 그다음에 40대 남자 B사의 경우 13만 8천 원, 여자 11만 6천 원. 오. 자, 50대 60대를 보더라도 금액이 어떤가요? 생각보다 저렴해요. 이거 1억 원을 준비할 수 있는 플랜이잖아요. 예. 근데 굉장히 저렴하죠. 네. 그리고 또 A사하고 B사하고 비교했을 때 A사가 훨씬 저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A사의 장점은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단점으로는 세계조절 방사능이라거나 양성자 치료 등의 보장이 없어요. 그 B사 같은 경우는 세계조절 방사능, 그다음에 양성자 치료가 보장이 되는데 보험료가 비싸죠. 그래서 진단비로만 봤을 때는 A사가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A사랑 B사를 비교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최종적으로 오늘의 원픽은 A사가 A사. 정답인가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추가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암 진단비가 내가 3천이 있다 이럴 때는 암 진단비를 2천만 더 추가하시면 되죠. 거기다 표적 항암비 추가하시고 이렇게 해서 추가 플랜도 가능합니다.